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뜻, 그 다음에 기호, 기본적인 계산 방법 등 한 5개 유형? 그 정도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으면 유형 한 5개 정도 한꺼번에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먼저 등, 비, 수, 열. 이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뜻을 풀어줄게. 항마다 비율이 일정한 수열. 등, 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2씩 차이 나면 2씩 더해 나간 거니까 그런 차이에 대한 더하기 빼기 개념이 등차고, 비율, 비, 나눗셈, 곱셈 나눗셈에 관련된 형태가 등비수열이라고. 영어로는 레이시오. 이 정도는 기본 단어니까 다 알겠죠? 레이시오. 비율이 일정하다고. 선생님, 비율이 일정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예를 들면 2, 4, 8, 16, 32, 네모 이런 거 채울 수 있냐? 네모 얼마야? 네모 64. 어떻게, 규칙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규칙을 판단하라고. 규칙이 뭐야? 얘 곱하기 2씩 곱해 나갔지? 그게 규칙이야. 그러면 2씩 곱해 나갔다는데, 이렇게 2씩 곱해 나갔다는 게 비율이 일정하다는 말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냐? 얘가 첫째 항이라고 생각할게. 얘가 두 번째 거, 얘가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건데, 항과 항 사이의 비율, 즉 A 1분의 A 이 비율이나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비율이나 세 번째하고 네 번째 비율이나 다 비율이 이렇게 똑같은 것들, 이런 거야. A 1분의 A 2가 얼마죠? A 1분의 A 2분의 4니까 2. 그러면 두 번째랑 세 번째 비율은 4분의 8이니까 2. 8분의 16이니까 2. 모든 연속된 항 사이의 비율이 계속 2지. 그러니까 B의 값이 똑같다는 게 결과적으로 말하면 똑같은 수를 곱해 나갔다인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는 첫 번째 숫자가 있고 거기서부터 얼마씩 곱해 나갔습니다 와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곱에 관련된 거야. 등차는 합차에 관련된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연립방 정식으로 푸는 거야. 그런데 등비수열은 비율에 관련된 거야. 곱하기 나누기와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처럼 구할 때 곱하기 나누기 계산을 이용해서 구할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만약에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이렇게 그 일정한 비율 있지? 그 일정한 비율을 두 글자로 이렇게 불러. 너네들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단어야. 나는 되게 익숙한 단어야. 어떤 의미로 말하는 거냐면, 공비가 선생님 어렸을 적에 북한에서 간첩 같은 사람 있지? 그런 사람이 공비라고 불렀어요. 무장공비. 총 들고 막 내려오고. 우리나라 청와대까지 들어갔던, 부처까지 갔던 김신조. 무장공비, 간첩 막 이런 사람들 공비라고 불러가지고, 그때 유명한 그 아이, 지금 뭐 아이라고 그러시면 이승복이라고 들어봤어요? 간첩이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어느 민가에 들어갔는데 거기 소년이 있었는데 북한 군인 거 알고 나는 공산당 싫다고 얘기를 했는데 살해당했죠. 입을 찢었어요. 어디서 그런 말을 해? 그 사람이. 그래서 동상도 있죠. 근데 그거랑 관계없이 이러면 안 되는데 갑자기 왜 이리 갔어? 다시. 이 일정한 비율을 공비라고 하는데, 그냥 조금 못 알아들 것 같으면 공통비율, 공차 그러면 공통차이, 그 정도야. 네. 이 공비라는 기호를 요거 약자를 써서 R이라고 약속할 거야.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등비수열은 첫째 항 알고 얼마씩 곱해 나가는지만 알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얼마든지 계속 쓸 수 있지. 규칙을 아니까. 등차도 마찬가지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공부하는 순서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n번째 항 표시를 어떻게 할 거냐. 등차 수열도 지금처럼 똑같이 얘기했어. 영상 봐. n번째 항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요.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거를 규칙대로 한번 몇 개를 써볼게. 첫째 항 얼마라고? A. 그럼 공비가 R이라면 두 번째 항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A에다가 R을 곱하면 되죠.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였으니까. 그럼 세 번째는 여기다가 또 R을 곱해야 되지? 그럼 여기다 R 또 곱하면 뭐라고 쓰죠? 그럼 네 번째는 여기다 또 R 곱한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써야 되고? 이렇게 나오겠지 뭐. 그러면 잘 생각해봐. 이게 첫 번째야. 얘가 두 번째야. 얘가 세 번째야. 얘가 네 번째야. 얘가 다섯 번째야. 그러면 n번째 거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고 하는 거를 이 규칙을 잘 봐봐. 어떻게 쓰면 되죠? 이런 거 규칙은 저 첨자 같은 거를 잘 비교하면 돼. 내가 보면 여기 이렇게까지 써주면 좀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AR은 AR의 1제곱이야. 그럼 두 번째가 여기가 1제곱이야. A는 있고 세 번째가 2제곱이야. 네 번째 거가 3제곱이야. 다섯 번째가 4제곱이야. 그러면 n번째 거는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거듭 제곱된 거지. 따라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만큼 되는 그런 등비수열이라면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n-1번 곱해진 거예요 라고 읽는 거야. 그래서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n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n-1 곱해진 걸로 쓰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 이거 맞아. 맞는데 이거를 외우라고 할 건데 왜 외우라고 하느냐. 첫째 항 A고 공비 R이야. AN 얼마야? 라고 했을 때 그냥 글씨 보고 AR의 n-1제곱이요. 이것 때문에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등차 수열도 마찬가지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R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10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힌트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A, R의 9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라고 외운 거야. 그러니까 AN이 AR의 n-1제곱을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외운 목표는 실제로 몇 번째라고 써여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외우라고 한 거야. 그러면 만약에 내가 물어볼게요. 첫 번째 항이 A야. 공비가 R이고 그럼 지우라. 12번째 항이 얼마야?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일 때 12번째 항이 얼마냐고. A, R의 11제곱이야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문제야. 첫째 항이 A야. 공비가 R이고 22번째 항은 얼마야? 21제곱. 후식 얘기하면 되죠. 윤서야. 다섯 번째 항은 그럼 얼마야? 네. 그렇게 표현하면서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거야. 등차 수열은 첫째 항에다가 이 공차를 n-1번 더했다고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게 이제 일반항이야.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면 10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했을 때 10번째 항이란 말이 있으면 A 더하기 9D 이렇게 쓰라고 외우라고 한 거야. 12번째 항은 A 더하기 11D로 써가면서 문제 푸는 거야. 100번째 항은 A 더하기 99D 이렇게 쓰면서 문제 푸는 거야. 등비수열은 이렇게 표현하면서 문제를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문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A하고 R만 구하면 사실 끝나는 건데
힌트가 두 개가 주어진다는 걸 기억해. 이게 A하고 R이 들어있는 힌트 두 개를 가지면 다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수열이 있다고 치고 두 번째 항이 10이래요. 등 비수열인데 두 번째 항이 10이야. 근데 여섯 번째 항이 1000이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12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물어봤다고 쳐. 등비수열이라고 알려줬어. 그러면 두 번째 항이니까 어떻게 표현하라는 얘기야? A의 R의 1제곱. 그죠? AR이 10인 거야. 네 제곱. 그래, 여섯 번 쓰자. AR이 10인 거야.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 AR의 5제곱이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게 1000이야.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쓰고 나서 더하기 빼기로 연립방정식을 풀지만 곱하기라면 힌트 팁 줄게. 팁. 작은 앞에 뒤에 큰 거 있으면 앞에 있는 항을 밑에다 쓰는 게 요령이야. 뒤에 있는 항을 위에다 쓰는 게 요령이야. 그래놓고 나서 무슨 계산할 거냐면 나눗셈을 할 거야. 그럼 여기는 나눠지면 뭐가 남죠? R의 세제곱인 거죠? 여기 나눠지면 이건 많이 나올까? 나눠지면 뭐가 남죠? 1000이 남죠? 그러면 R은 얼마죠? 10이지? 그래. 이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야. 나눗셈으로 구하는 거야. 왜? 특성 자체가 곱하기 나누기로 구성된 수열이라 계산할 때도 곱하기 나누기,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다. 그래서 R이 10이야. 그러면 여기서 R이 10이면 A는 얼마야? 1인 거지. 아, 그럼 이 수열은 첫째 항은 1이고 공비가 10인 거야. 그러니까 10씩 곱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12번째는 첫째 항에다가 공비가 몇 개 곱해진 걸로 13번 곱해진 걸로 쓰면 12번째 항은 10의 11제곱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 항을 외우는 목표는 이 글씨 외우는 게 아니라 몇 번째 항을 A와 R로 표현하는 방법인 거다. 그죠? 자, 이해돼요? 여기 이제 등차 수열에 대한 얘기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등, 비, 중, 항이라는 말이 있어. 좀 어려웠으니까 설명할게. 등차 수열을 배운 사람이면 너무 당연하게 느낄 텐데 이 말 뜻이 좀 어려울 거야. 등, 비, 중항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A, B, C 세 숫자가 있는데 요 순서대로 등비수열이라면 요 세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중에 영상 볼 때 참고하라고 등차도 한번 보여줄게. 등차 중앙부터 A, B, C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요 세 숫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은채는 외웠죠? 어떤 관계죠? EB는 A 더하기 C 관계가 있다. 이제 이걸 배운 건데 어떻게 나온 거냐면 그게 이걸 첫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공차를 더한 거죠. 한번. 세 번째 거는 여기다 공차 D를 한번 또 더하니까 2D가 되는 거지. 그렇게 봤더니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 두 개 더하면 뭐가 됩니까? 2A 더하기 2D가 되지. 2로 묶으면 A 더하기 D가 되잖아. 그러니까 요게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면 양쪽 거 두 개를 더한 거는 가운데 거의 2배와 같다. 그래서 가운데 거의 2배랑 양쪽 더한 거랑 같다. 조금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까요? 혜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둘이 더해서 2로 나눴어. 평균 또는 가운데.
등차 수열이 아까 그랬지? 이런 직선이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 놓여 있는 거라고. 그럼 얘하고 중간이 얘 아니야? 네, 그거예요. 이게 등차 중앙인 거야. 그럼 오늘 배운 등비 수열로 보여줄 테니까 잘 기억하세요. ABC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 되는데 이게 첫째 항 A라고 하면 공비가 R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얘는 A에다가 R을 한번 곱한 거죠. 그럼 세 번째 거는 여기다 또 R 곱한 거니까 AR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거라고. 그럼 봐봐. 얘는 곱에 관련된 거니까 아까처럼 더하기가 아니라 이 두 개를 곱했다고 생각해봐. 두 개의 곱이 얼마죠? A제곱, R제곱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쓸 수 있나? 맞죠? 아 그러니까 가운데 거를 제곱한 놈이네.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를 두 번 더한 거고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가운데 걸 두 번 곱한 거야. 더하기 곱하기 차이가 확 나지. 그래서 ABC 순서대로 이게 등비 수열이라면 그 관계는 가운데 있는 놈을 제곱하게 되면 양쪽 거 곱한 거랑 똑같은 값이 된다는 게 등비 수열의 중앙 관계예요. 중항은 뭐냐면 등비 수열 중에 중간에 들어있는 항과의 관계 이런 뜻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두 개가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나온 내용을 아주 짧은데 어떻게 공부하는 거냐. 등비 수열이 어떤 이제 첫째 항이 있을 때 얼마씩 곱해 나가는 수열이다. 그게 등비 수열이다. 근데 그 곱해 나가는 숫자가 다른 말로 하면 항과 항 사이에 일정한 비율이다. 그래서 공비, 등비 수열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그걸 이용해 보면 R씩 곱해 나가는 관계니까 n번째 항은 A에다가 R을 n-1번 곱한 거야. 그래서 표현할 때는 10번째 항을 AR의 9제곱 이렇게 써가면서 문제를 정리하는 거야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세 숫자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면 가운데 숫자를 제곱하면 양쪽 숫자를 곱한 거랑 똑같다는 관계가 성립한다. 아까 거도 해볼게요. 2, 4, 8 등비수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양쪽 거 곱하면 16이고 그걸 가운데 걸 제곱한 거랑 똑같냐고. 같죠?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야. 그럼 등비수열이야. 그럼 내가 만약에 2 네모 36 이렇게 나왔으면 32 이렇게 나왔으면 이게 등비수열이 된대. 그럼 가운데 얼마 들어가면 되느냐 이렇게 찾아보라는 거야. 그럼 요거를 두 개 곱하면 64가 되는 거고 요 네모를 제곱한 숫자와 같다 그랬으니까 네모는 8이 되는 거죠. 근데 8이라고 쓰면 틀립니다. 마이너스 8도 되죠. 마이너스 8도 제곱하면 64. 그래. 그러니까 여기가 8도 되고 마이너스 8도 되는 거야. 만약에 이 경우라면 공비가 얼마인 거야? 4인 거지. 이런 수열이면 공비가 마이너스 4인 거지. 공비가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거야. 가능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연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요거로 표현해서 예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예를 들어줄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제일 쉬운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모르면 저 초딩 되는겨. 잘 들어봐. 1306번. 이 말뜻은 꼭 알아야 돼요. 공비가 2래. 그러면 니네 문제 쓸 때 공비가 2야 그러면 이렇게 써놔. 공비가 2야라는 말을 읽고 원래 있잖아. 김은채라고 쓰고 천재라고 읽는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읽을 때는 공비라고 읽고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니네가 이제 약속한 기호니까. 그리고 나서 세 번째 항하고 네 번째 항하고 더하면 36이 된대. 이런 규칙을 가진 등비수열이라면 여섯 번째 항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일단 공비가 나왔으니까 나는 뭐만 구하면 되는 거냐면 첫째 항만 빨리 알면 돼. 그때 요거를 어떻게 쓰느냐, 요걸로 쓰는 거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라면 세 번째 항을
AR의 제곱으로 쓸 수 있냐 이 얘기야.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AR의 세제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다. 그게 일반항을 외우는 목표. 그게 36. 그런데 R이 2라고 했기 때문에 4A가 되는 거고 R이 2가 됐으니까 세제곱하면 8이 되겠죠. 8A가 되어서 12A가 36이니까 A는 얼마가 돼요? 3. 어이구 첫째 항 3이었네. 공비가 2고 그러면 그냥 손으로 써봐도 3, 6 공비가 2야. 3, 6, 12, 24, 48, 96 써도 되죠. 그 뭐 규칙 아는데 못 쓰겠어? 이게 만약에 뭐 20번째 그럼 못 쓰지. 이걸 어떻게 써? 20번째. 근데 5개, 6개는 불러봐도 돼. 3부터 시작해서 2배씩 커지는 거야. 그럼 3, 6, 12, 24, 48, 96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그죠? 그러나 그래도 배운 놈들이니까 6번째 항 그럼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5번 곱한 거야. 이렇게 쓴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첫째 항은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의 5제곱이 되니까 3 곱하기 2의 5제곱은 32 그러니까 96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는 굳이 이렇게 계산하는 건 10번째, 20번째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아까는 손으로 이렇게 한 거는 저쪽 20번째 이런 거는 못 쓰니까요. 이해돼? 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하나 해볼게. 1308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308번은 등비수열이라고 딱 얘기했다. 등비수열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너네들은 얘하고 얘만 찾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간다. 세 번째 항이 3이야. 그 다음에 8번째 항이 96이야. 그러면 192가 나온다면 이게 몇 번째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까 배운 대로 쓰는데 팁도 하나 줬다. 세 번째, 8번째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때 세 번째 걸 좀 아래, 이 8번째 거를 좀 위에다 쓰는 게 계산하기가 편해. 자, 세 번째 거는 A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게 3인 거고 8번째 항은 AR의 7제곱 이렇게 된 거고 96이 된 거지. 구할 때 계산 자체를 나눗셈을 이용해서 한다. 좌변 따로 나누고 우변 따로 나누고. 요거 계산할게요. A 약분되고 여기 7개 여기 2개니까 약분되면 5개. 이거 약분되면 그럼 얼마를 제곱해야 32가 돼? 아이고 똘추 2의 5제곱이죠. R이 2라고. 그러면 R이 2라고 구했으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A도 구할 수 있는 거니까 R이 2면 제곱해서 얼마? 4. 그럼 4A가 3. 그럼 A는 4분의 3이었던 거지. 4분의 3이 있고 걷다가 20 곱해나갔구나. 자, 문제. 그렇다면 AN은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A에다가 R의 n-1제곱 이렇게 쓴다고 했죠. 192. 자, 이제 집어넣고 쓸게. A는 4분의 3. 그 다음에 R은 2니까 2의 n-1제곱은 192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계산할 때도 이런 표게 요거 없애는 방법. 역수 곱하면 없어집니다. 즉 3분의 4를 양쪽에 곱해준 거야. 3분의 4. 여기도 3분의 4. 그럼 여기는 없어지고 2의 n-1제곱이고 여기 3분의 4를 곱했으니까 요거 약분이 되겠죠. 3, 6, 18. 그럼 10이 남으니까 3, 4, 12. 그러면 64 곱하기 4. 근데 좀 부담스러운 게 등비수열은 곱해 나가기 때문에 숫자가 커지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커져요. 그래서 계산 요령이 필요해. 자, 여기가 지금 거듭제곱이 뭐의 거듭제곱으로 돼 있니? 2의 거듭제곱 돼 있지? 그럼 빨리 이쪽 숫자도 2의 거듭제곱으로 쓰는 게 계산하기 쉬운 거야. 자, 64는 2의 몇 제곱? 6제곱. 4는 2의 몇 제곱? 제곱. 그럼 2의 8제곱. 자, 이제 비교할까요? n 빼기 1 자리가
8이지? 그럼 n은 얼마가 돼? 그죠? 192는 9번째 항이군요 라고 찾으면 되는 거야. 지금 앞에서 한 얘기 아닌 걸 한 건 하나도 없어. 계산 요령까지 얘기하고 있어. 자, 도전 문제 하나 줄게. 1310번 풀어서 답 써봐. 1310번을 풀어서 답을 써. 자, 일반항 구하고 등차 중항 관계만 하면 돼. 몇 개 안 돼요. 등비중항. 유형 딱 6개네. 그 나온 형태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자꾸 고민해. 예. 딱 보고 모른다. 비례식 있을 때 내항, 외항 곱하는 거 알잖아. 그 정도는 알고 시작해. 문제는 써놓을게요. 답 맞았나 좀 이따 확인하세요. 첫째 항은 A, 공비가 R. 이때 세 번째 거가 28이고 두 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랑 B가 8대 1. 그러면 공비하고 첫째 항 구해가지고 비율 말해봐. 이렇게 된 거죠. 뭐 나온 사람은 벌써 나왔을 거고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자, 힌트를 주자면 여기 보고 이렇게 쓰는 건 알 거야. 그리고 요렇게 쓰는 거 알고 있어야 돼. 모르는 사람은 여기까지 시작해. 내항, 외항. 자, 이것도 멈추면 안 됩니다. A2니까 요렇게 쓰는 거야. A5는 요렇게 쓰는 거야. 계속 일반항 A 아래 n-1제곱 형태를 숫자도 좋으니까 계속 써줘야 됩니다. 어디 보지? 분서는 7번 분서 같이 한번 계산을 말로 한번 해봐봐. 첫째 항 A 공비 R이고 세 번째 항은 요렇고 요거 알려주지, 그치? 그러면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이니까 세 번째 항은 어떻게 표시하는 거냐면 A에다가 R에 하나 작은 숫자 제곱 이렇게 쓰는 거죠. A R에 제곱. 그게 28. 이거 하나 썼어. 그리고 이렇게 비례식 있을 때 요렇게 바깥쪽 거끼리 곱한 거랑 안쪽 거끼리 곱한 거랑 같다. 요게 비례식 계산이니까. 요렇게 곱한 게 A2. 요렇게 곱한 게 8하고 A5랑 곱한 거죠. 여기까지 쓰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똑같아 이제. 요거 또 쓰는 거야. 두 번째는 A 아래 1제곱은 8 곱하기 A5는 A 아래 4제곱. 맞죠? 요거 이제 계산할 거야. 자, 약분시킬게요. 여기가 A 하나 나눠집니다. 이렇게. 여긴 R 있고 여긴 4제곱 있으니까 하나씩 약분하면 여기는 1 될 거고 여기는 하나가 약분됐으니까 3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부터 쓸게. R의 세제곱이 1인 거예요. 아니다. R의 세제곱이 8분의 1인 거예요. 그러면 윤서야, 공비가 세제곱해서 8분의 1 나왔어. 그럼 R은 얼마일까? 뭐를 세제곱하면 8분의 1 나올까? 2분의 1이죠. 2분의 1 한 번 곱하면 2분의 1, 두 번이면 4분의 1, 세 번이면 8분의 1. 이렇게 구한 거예요. 요게 구해졌으면 아까 아직 안 써먹은 힌트 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A에다가 곱하기 R 제곱이니까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 그럼 A는 이제 4를 곱해야죠. A는 4를 곱하면 4, 8, 32, 4, 2, 8 해서 A는 이제 112. 공비 R은 2분의 1.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R분의 A가 얼마냐고 이제 마지막 물어본 거야. 그럼 R은 2분의 1, 그 다음에 A는 112. 요거 계산할 때도 또 분수에 분수 들어있다고 헷갈리지 말고 그냥 분모 분자에 똑같이 20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거 곱해서 1 됐으니까 분모 안 쓰면 되는 거고 2 곱했으니까 4, 2, 2 해서 224를 찾으면 되는 거죠. 보기에 있을 거예요. 똑같아. 그냥 몇 번째 항을 어떻게 쓸 거고 계산을 나눗셈으로 하고 그 중에서 하나 구해지면 대입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이게 1310번 가능해.
자, 비슷한 거 하나 더 해볼게. 다 똑같아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 유형 2번도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내가 재밌다기보다 이제 팁을 하나 주려고 1312번을 봐봐. 유형 2야. 1312번을 보면 공비가 양수입니다 라고 글씨 써 있습니다. 공비가 양수입니다. 곱해 나가는 숫자가 양수라고. 그리고 나서 등비수열이야. 자, 힌트 읽을게요.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 더하면 2가 되고 여섯 번째 거랑 여덟 번째 거를 더하면 162가 된다. 그러면 이걸로 세 번째 걸 구해라. 이 말도 세 번째 걸 구하려면 이렇게 돼 있는 거기 때문에 A하고 R,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세요. 그냥 그 말이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쓸게. 요거 이용해서 한번 더 써볼게요. 얘부터 쓸게. A2는 어떻게 쓰면 돼? A, R. A4는 A, R의 세제곱. 얘가 2죠. 자, 요때 요 놈을 요렇게 써주는 게 요령. 공통. 얘랑 얘랑 공통 뭐야? A 공통 맞아? R 하나씩 공통이죠. AR로 묶어. 그러면 여기 다 나갔으니까 1. 여긴 A 하나하고 R 하나 나갔으니까 남은 게 R 2개. 요렇게 쓰는 식으로 묶어 써주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작은 놈을 아래쪽에 썼고요. 이제 큰 놈을 위에다 쓸게. 약분하기 쉽게 하려고. 요거는 A6은 AR의 5. A8은 AR의 7. 요것이 162. 그러면 요것도 묶어서 쓰면 A 공통으로 묶이고 여긴 R 5개, R 7개니까 5개씩이 공통이죠. 그럼 A, R 5개 공통. 자기 자신 다 묶였으면 1. 여긴 A 나갔고 R 7개 중에서 5개 내보냈으니까 2개 남았어요. 요게 162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런 다음에 계산은 뭘로? 나눗셈으로. 이렇게 나눌 거고 이렇게 나눌 거야. 그러면 이쪽은 A 약분돼서 사라졌겠죠? 1 플러스 R 제곱도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사라졌겠죠? 밑에는 R 하나, 위에는 R 5개야. 약분하면 R 몇 개 남아? 4개. 요거 약분하면 81. 4제곱하면 81 되는 수 뭐냐? 3. 원래는 3과 마이너스 3인데 니네들한테 문제 풀 때 혼돈하지 말라고 3과 마이너스 3인데 양수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R은 3. 자, R이 3이라면 이제 A도 구해야 돼요. 작은 데로 가면 됩니다. 그럼 R이 3이니까요. 3A. R이 3이니까 3의 세제곱은 27. 그러니까 27A가 2가 되니까 그리고 30A가 2가 되네. 어휴. 그럼 A는 15분의 1이네요. 그러니까 첫째 항은 15분의 1로 시작해서 30 곱해 나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아까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는 게 최종 목표였어? A 3. 세 번째. 그럼 당연히 AR의 제곱으로 계산하라 이 얘기고. 그럼 A가 15분의 1이고요. R제곱이는 9인 거죠. 그럼 15분의 9니까 3, 5, 15, 3, 3은 9 해서 그 보기에서 5분의 3을 찾아서 쓰면 되겠지. 그치? 어렵나요? 자,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줄게. 1314번 보세요. 지금 가능한 사람들은 계속 같은 속도로 푸시고 계산이 조금 이렇게 계산하는 이렇게 요령이나 이런 게 조금 알기 부족하다 싶으면 보면서 해. 쌤. 너와? 빨리 빨리 하자. 알았어. 1314번. 모든 항이 양수. 아, 요것도 그럼 팁을 좀 줄까? 이 말 읽었어. 이 안에 들어있는 의미. 모든 항이 양수라고 되어 있는 건 첫째 항도 양수고 공비도 양수예요. 이 말과 같은 말이야.
다시 모든 항들이 다 양수로 되어 있다는 건 첫 번째 것도 양수고 곱해지는 그 공비도 양수인 거예요. 만약에 공비가 음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번갈아 나옵니다. 맞죠? 첫째 항이 음수인데 공비가 양수였다면 계속 마이너스 숫자만 나오고. 그러니까 모든 항이 양수라는 건 첫째 항도 양수, 공비도 양수, 요 힌트를 읽은 거라고 해요. 그냥 한글로 모든 항이 양수 끝 이게 아니야. 첫 번째 것도 양수, 곱해지는 숫자도 양수, 이렇게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로 A1, A3 첫 번째랑 세 번째 거 곱하면 36분의 1이고 다섯 번째 항은 81분의 4다. 이거 가지고 네 번째 항 구해봐 이렇게 된 건데 네 번째 항 구하려면 이렇게 구해야 되니까 어차피 A하고 R 어차피 구해야 된다. 자,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이쪽 우리 배운 대로 쓰자. A1은 그냥 A인 거야. A3은 AR의 제곱인 거죠. 그게 36분의 1인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A가 제곱되죠? 그럼 A제곱에 R제곱이니까 이 놈을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야. A제곱 R제곱을 한 번에 제곱. 그래서 36분의 1이 되니까 그럼 AR은 A도 양수, 공비도 양수이기 때문에 6분의 1이 되는 거죠. 제곱해서 36분의 1 나온 거니까 요거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요거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면 공비를 4번 곱해야죠. 요것이 81분의 4가 돼요. 그럼 얘랑 얘 가지고 구한다. 여기서도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계산 능력이 약간 떨어지는 거야. 잘 들어봐. 얘랑 가지고 빨리 구해볼게. 요거를 이용한대. 그러려니까 여기가 4개나 있으니까 A, R에다가 3개가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면 이제 여기 AR이라고 하는 요 놈이 6분의 1이라고 숫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분의 1에 R 세제곱은 81분의 4고 그럼 R 세제곱을 구하려면 양변에 6 곱하면 되는 거죠. 6을 곱하면 R 세제곱은 81분의 4 곱하기 6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계산 잘해. 81은 3의 4제곱이야. 6은 3 곱하기 3으로 약분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3으로 약분하면 이게 2가 되고 3으로 약분하면 27이 됩니다. 즉 27분의 8이 되는데 끝까지 봐. R 세제곱이 27분의 8인데 그냥 넘기지 말고 27은 3의 세제곱인 거고 8은 2의 세제곱이므로 요렇게 쓴 거랑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R 세제곱이 3분의 2의 세제곱이니까 바로 R이 3분의 2라고 구한 거다. 그럼 일단 이제 써볼게요. 다시 작은 데로 돌아가서 R이 3분의 2니까 A 곱하기 3분의 2 얘가 6분의 1이 되고요. A를 구하고 싶으면 이걸 없애고 싶으면 요거에 역수를 곱해라. 그러니까 A는 6분의 1에 2분의 3이 된 거죠. 그럼 A 첫째 항은 4분의 1로 계산이 되죠. 자, 그럼 첫째 항도 알았어. 공비도 찾았어. 고민할 게 없어. 이거 구하면 되니까. 그럼 A는 4분의 1이고 이거 구할 필요도 없었네. 그냥 R 세제곱이니까 27분의 8 쓰면 되는 거였네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은 27분의 2로 구해집니다. 많이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계산 자체가. 자, 유형 3번 하겠습니다. 아, 근데 참 혹시 이거 할 때 지금 이걸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고 거듭 제곱이 곱하기니까 거듭 제곱이 많이 나와. 근데 예전에 다 외우라고 해서 일부는 다 지금 외워져 있는데 안 외우는 사람 있을까봐 지금 얘기할게요. 빨리 외워. 2의 거듭 제곱 숫자들은 이 계산이 잘 안 되는 게 이게 잘 안 떠올라서 그래.
2의 거듭제곱은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는 그냥 상수처럼 기억해라. 계산하지 말고 그냥 보면 알게.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외워서 계산 틀리고 하는 사람은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냥 알아서 해. 이거는. 외워 이거. 10제곱까지 외워야 돼. 2의 1제곱은 2, 제곱은 4제곱은 4제곱은 5제곱은 6제곱은 7제곱은 8제곱은 9제곱은 10제곱은 컴퓨터와 생활 뭐 이런 거 배우면 1kb가 1024바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 20법이니까 10제곱 한 거야. 요거를 외우라고 하는 게 2의 6제곱이 얼마야 그랬을 때 그럼 2는 4, 4, 2, 8에서 계산을 못할까 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거꾸로 64를 보는 순간 2의 6제곱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512가 나와 있는데 그냥 512가 아니야. 2의 9제곱이라고 보여야 돼. 그래야 계산이 돼. 너 안 외웠잖아, 노예린. 네, 깜짝이야. 안 외웠지? 왜였죠? 웃기지 마. 한참 여기다 뭐 써놨어? 저번에도 사인 30도 물어보면 자꾸 하늘 쳐다보는 거야. 그냥 외우라고 이건. 일부러 외워야지 시간 내서. 또 있어. 3의 거듭제곱. 3은 많이 외우지 말고 6제곱까지는 외워. 3의 1제곱, 3의 제곱, 3의 세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3의 6제곱까지 외운다. 3의 1제곱은 3, 3의 제곱은 9, 세제곱은 27, 4제곱은 81, 5제곱은 243, 6제곱은 729. 선생님 그럼 7제곱은요? 그냥 나오면 할 수 없이 그냥 계산하세요. 또 너무 커서 못하는 경우라면 그냥 3의 7제곱 이게 답이야. 근데 여기까지네요. 그러니까 1000 정도까지만 외우는 거야. 마지막 5. 다른 건 이제 얘기도 안 할게요. 5의 거듭제곱은 더 작아. 5의 1제곱, 5의 2제곱, 5의 3제곱, 5의 4제곱까지만 외우면 돼. 이건 5고 제곱하면 25, 세제곱은 125, 4제곱은 625. 5의 5제곱은 외울 필요가 없어. 필요하면 그냥 5 곱해서 써. 어쩔 수 없어. 여기까지는 오른쪽 보고 왼쪽을 읽는 게 다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숫자를 보고 왼쪽 거듭제곱으로 쓰는 것까지 포함이야. 그러면 아까처럼 막 27분의 8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게 그냥 이걸 썼는데 이것도 필요 없는 거야. 3분의 2의 세제곱이네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얘 때문에 계산이 느려지거나 막혀있는 경우라면 곤란해. 이건 무슨 법칙이야? 곤란해? 곤란해? 왜요? 뭐 얘기하다가 자꾸 발음이 새가지고 나 많이 들어봤지? 씹던 껌을 잘못 발음하면 그것처럼 집에서 우리 와이프가 뭘 찾다가 그 케이블 타이 있잖아 무는 거 여기 있네 타이블 케이 그런 경우도 있어. 야 이거 캡처 또 못 적었다고 또 못 외운다고 다음 시간 오자마자 막 물어볼 거야.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3의 7제곱은 이렇게 안 물어보겠지만 2의 9제곱 네. 523 3의 5제곱은 이렇게 물어볼 거야. 대답 1초 안에 못하면 딱밤이야. 지울게. 귀엽죠? 너 누구야 또 너야? 아니요, 만들었어요. 만든겨? 오이씨 배우지 말고 그냥 일찍 취업의 길로 나가시죠. 그거 들고 가야 돼. 저번에 정말 자 이제 유형 한두 개만 딱 하고 끝내겠습니다. 다 됐어요 시간이. 자 1321번 각 항은 실수. 이것까지 풀 수 있으면 기본은 되는 거야. 시험 문제의 기본까지. 각 항은 실수. 거기 사항이 5 그런 걸 이렇게 써. 사항이 5 네 번째 항이 5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7항이 40 일곱 번째 항이 40. 자 이럴 때 처음으로 1000 이상 되는 게 얼마야? 이제 거듭제곱의 위력이 나올 거야. 자, 네 번째 항은 이렇게 쓰는 거 잊지 마라. 그럼 일곱 번째 항은 AR의 6제곱인데 크니까 위로 써.
나눗셈 하는겨. A 나눠져. 6개, 3개 있어. 나눗셈 하면 3개 남아. 나누면 8이야. 이제 거듭제곱이 나온 거죠. 세제곱 했더니 8 나온다. R은 얼마? 2. 그죠? 그러면 R이 2니까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의 세제곱 8이 되어서 8의 2가 5 이렇게 됩니다. 그럼 A가 얼마고 되고? 8분의 5. 나만 하고 있어. 두 명 뭐해? 이씨. 근데 나만 안 돼요. 4교시에 더 할 거야. 이씨. 안 돼요. 왜 나만 풀어 왜? 자기 보면서 말을 대답을 해야지. 네. 그럼 A가 있고 R이 있으니까 이제 일반항 쓰는 건 다 됐어. 일반항은 첫째 항 쓰고 공비에 n-1제곱 쓰면 되니까. 자 이제 써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1000 이상 되는 게 몇 번째냐? 몇 번째냐고 물어보는 건 얘를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첫째 항이가 8분의 5 곱하기 공비가 2니까 2의 n-1제곱. 요게 1000 이상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다가 요거만 남기고 요거 없앨게. 그러면 뭘 곱하면 없어지냐면 5분의 8 곱하면 되죠. 1000에다가 5분의 8 곱한 거야. 그럼 약분되면 얼마가 되고? 200. 그럼 얼마가 되고? 1600.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1600보다 커지나 이런 얘기인데 우리가 외운 게 제일 큰 게 얼마였어? 2의 10제곱. 2의 10제곱이 얼마? 1024지. 그럼 2의 11제곱이면 얼마가 될까? 2048이 되겠지. 2배니까. 그럼 1600보다 커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럼 처음으로 1600보다 커지려면 얘가 11제곱이어야 된다고? 12. 얘가 11제곱이어야 된단 말이야. 얘가 n-1이 11제곱이어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그런 식으로 쓰고 정리하는 건 똑같아. 똑같으니까 거듭제곱까지 외워오시기 바래. 자, 숙제 적어서 사진도 같이 보내줄게요. 오늘 과제. 등차 수열은 좀 어려워. 등차 수열이 1269부터 1305 그 다음에 1306부터 1324 몇 문제 안 되니까 꼭 연습하세요. 자, 수고들 했어.